네, 지역의 이슈가 되고 또 이슈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이슈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서부 경남의 주요 이슈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인에서는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법조인으로 출발해서 정치에 입문한 후에 여성의 인권 신장 그리고 또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정치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도민 여러분, 특히 서부 경남의 향후 여러분, 우리 경남은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이 어우러진 큰 산맥의 기운을 받아서 항상 성실하고 함께하고 또 깊은 문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서부 경남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일, 그리고 우리가 참 고통받은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번영하는 우리 대한민국 후손을 위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함께하는 힘을 모으는 그런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서부 경남의 힘이 제 마음이고 서부 경남인들의 정이 저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서부 경남을 위해서 미래를 열고 또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화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 또 따뜻한 정의 중심지 경남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김영수 전 의원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법조인으로 사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법조인으로 시작해서 정치까지 이렇게 네. 입문하셔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렸을 적 꿈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지 좀 궁금한데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요 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사실 변호사를 하면서도 변호사들이 평생에 무죄 한 건 받기가 어려운데 저는 뭐 매년 한 건씩 무죄도 받고 네. 또 뭐 근로자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의 활동도 돕고 또 전세입자들을 위한 그 전세금 보존하는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상당한 아이디어 우먼이라서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을 벌써 20년 전에 제가 원청과 하청 간의 그 균형이라든지 네.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 공정한 뭐 공정거래법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나노, 바이오, 슈퍼컴퓨터, 로봇 산업 이런 그 경쟁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뭐 남원의 우주산업, 오송의 생명과학산업처럼 첨단 산업 경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또 경남이 뒤처진다면 우리가 구한 말에 일제에 밀려서 어려운 고통을 겪은 것처럼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지 않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제 동기가 제 이제 그 신조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 그게 제 신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서부 경남에 정말 그동안 제가 쌓았던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아픈 마음 또 고향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애절한 마음을 네네. 가지고 경남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또 경남으로부터 가장 좋은 문화와 관광,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10만 개 그리고 10개의 첨단 산업 관광단지 만드는 그런 미래를 향한 기관차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에 재임하시던 시절에 네. 여성을 위해서 다양한 업적을 이끌어내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단상 위에 있을 때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근데 경남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진짜 경남 여성분들은 너무나 많은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기 전까지 60년 동안 여성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해창 총재님과 부탁을 해서 여성 30% 공천을 할 수 네네. 있다를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최병렬 대표님께서 결단을 내리는데 제가 간청을 해서 여성 1357 홀짝제 만들고 또 제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여성을 1357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역시 이제 출산과 육아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 임금의 최저임금의 한 70% 선에서 네. 그 지원을 한 아이당 할 수 있게끔 그 영유아 지원법을 만들어서 네네. 현재 이제 보육료 시스템을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하고 이제 추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성들을 위해서 뭐 할 거냐? 아직도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은 한 3% 불과한데 임금 인상이 급격해서 보육원이나 요양원이나 또 농업 현장에서 일손이 많이 네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제를 만들어서 그 여성들의 자원봉사가 사회활동이나 교육이나 또 필요한 부분에 연결도 되고 또 제대로 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여성들을 위해서 힘차게 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그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좀 많이 만드셨다는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 여성 정치인으로 또 여성 그 리더십의 대표 주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만 무엇보다 또 여성 스스로의 그런 능력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좀 여성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들 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여성 그 도지사 출마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셔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성 도지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그래 여성이 돼야 되지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셔갖고 그런 터부들이 많이 깨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은 그 경험을 하고 네.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들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더 많은 활동을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젊은 여성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중간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원봉사 제도를 좀 전문 과정을 연결을 시켜서 네. 그분들에게 원하는 활동 무대도 드리고 또 일자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역할도 드리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 참여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놓아드린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이제 통해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상당히 많이 받아보셨을 질문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번 네. 여쭙겠습니다. 네. 서부 경남이라는 공간은 의원님에게 어떤 공간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서부 경남은 그 활용 점정을 기다리는 그 용과 같은 곳이에요. 예. 왜 그러냐? 서부 경남은 낙동강에 발원지가 있고요. 또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이 있고요. 또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네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가장 잠재력이 있는데 정말 그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발전했는데 서부 경남만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 경남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서부 경남을 그 지적 산업
네.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랑 가장 어울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기업 연구소라든지 교육 연구소, 네. 문화 연구소, 또 특히 언론과 연계된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그 하동의 가을산만 단지가 문제가 돼 있는데 예. 저는 그곳을 그 항노화를 뒷받침하는 시니어 문화 센터로 만들 네네.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경남도에서 도지사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 경남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서부 경남의 여러 가지 혈안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서부 경남이 다른 동부 경남에 비해서 좀 낙후됐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후됐죠. 경제 네네. 점유율이 10%밖에는 안 되고 예.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좀 발전 방향성을 좀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전체에서요. 네. 특히 서부 경남에서 김천에서 김천에서 합천을 거쳐서 진주를 거쳐서 거제도로 가는 남부 내륙철도죠. 예. 남북 내륙철도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광역권이라는 이유로 무한 항공으로 가는 철도는 이제 허락이 되면서 네네. 이 그 남북 내륙철도만 지금 거의 6, 7년째 전혀 진전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진주에서 고성으로 해서 진전으로 해서 진동으로 해서 이렇게 진해 용원으로 가는 이 선을 KTX를 하나 더 만들면 경제 타당성 BC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남해안 개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함안에서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게 되면은 이 서부 경남에 이제 함양 중심에 이제 축이 하나 생기고 네. 이제 이 진주 사천의 그 축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축을 따라서 이제 첨단 산업 단지, 네. 항공 산업 단지, 로봇 산업 단지, 그 슈퍼 컴퓨터 이렇게 그 인공지능 베이스로 된 산업 단지를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철도 대동맹이 생겨야 이제 거래나 비즈니스도 원활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많은 산단들이 왜 가동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대동맥을 만들면은 교통의 중심이 되는데 이 교통은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삼남의 교육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일정한 그 교육 시장을 갖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잠자는 용이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10만 개 일자리와 네. 10개의 산업단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진짜 꼭 필요합니다. 경남은 특히 서부 경남은 이 남북 그 내륙철도 KTX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네. 네. 우선 뭐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교통 기반 시설의 구축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알고 계시고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혹시 그 서부 경남에 네. 뭐 교통 인프라 외에 여러 가지 뭐 혁신 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사천의 뭐 발전소 문제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서부 경남이 향후 해결해 나가야 될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도 이 경남에서 이제 막 시작한 게 이제 항공산업 단지예요. 네네. 근데 이 항공산업 단지는 정말 세계 시장의 일부분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하고도 앞으로 연결이 되고요. 첨단 테크닉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 경남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천 진해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산업단지를 남해 하동까지도 연결을 시키고 또 이것을 축으로 해서 산청 함양으로 해서 거창 합천으로 로봇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촉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아파치 부품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연결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김해가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이나 이게 물가 폭등이 있게 되면은 그 김해 항공을 뭐 5-6배로 확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김해 시민들이 그 문화의 도시, 또 네. 역사 도시, 또 환경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천 진주에 국제공항을 신설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사천 진주 지역에 국제공항을 유치할 만한 데가 있냐 했더니 뭐 충분히 여러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네. 이 항공산업단지와 국제 이제 공항이 같이 어우러질 때 명실상부하게 아시아에서는 가장 그 첨단의 항공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사천공항이 제주 노선을 증편하면서 지금 네.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진주와 사천의 국제공항화 네.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네. 세경남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경남 발전 포럼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사회, 역사를 이제 한 5년 정도 공부한 단체인데요. 네네. 이제 그 경남에 있어서, 경남이 사실은 불교 문화도 깊고 유교 문화도 깊고 또 기독교도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학문도 깊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산업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 농촌들이 쇠약해져 가고 있고, 도시들이 발전을 못해서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다 그냥 개점 휴업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다니면 정말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못 한다는 것이 중견기업에서부터 가게까지. 제가 어제 그 재래시장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계시는 할머니랑 얘기를 했어요. 가게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나와 계시냐고 그랬더니 가게가 새가 안 나간대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재래시장에 나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경남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남 싱가포르, 경남을 싱가포르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잠재성이 있어요. 무역도 할 수 있고요. 또 첨단 산업도 할 수 있고요. 관광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문화의 힘, 학문의 힘을 가지고 네. 새로운 경남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포럼 활동을 해서 지금 거의 뭐 회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5천 명쯤 되시고요. 제가 이제 한 그 석 달, 넉 달 동안 만난 분들이 한 5-6만 명쯤 돼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아주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예. 뭐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 발전을 위해서 네. 앞으로 포럼에서 많은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슈인에 출연해 주셔서 서부 경남의 여러 현안들부터 시작해서 서부 경남 발전 방향까지 좀 짚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서요.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도민 여러분, 우리 서부의 향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생각이 깊고 인정이 많고 따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어떻게 뛰느냐? 우리의 문화를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이제 서부 경남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여성들이 활개치고 또 어르신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웃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남,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면 우린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 이번 시간에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서부 경남에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국책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향후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